한국은 부국클럽의 좁은 문을 열 수 있을까? 본 기사의 내용은 매일경제신문 장경덕 논설위원의 기사 내용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반세기의 눈물겨운 분투 끝에 1인당 구매력은 2017년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다. 하지만 지칠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질주하던 한국은 너무 빨리 지치고 있다. 성장이 멈추면 잔혹한 제로섬 게임이 벌어진다. 피와 땀으로 추격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틀을 깨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졸부의 성체 대신 지식혁명의 광장에 모일 때다. 지난 한 세기 내내 우리는 일본보다 잘 살지 못했다. 두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들보다 부유했던 기억은 없다. 영국 경제학자 앵거스 매디슨이 모은 방대한 통계가 말해준다. 이 통계는 시공간을 넘어 각국의 소득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그는 2010년 타계했지만 매디슨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다. 작년에 새로 나온 통계를 보자. 구매력 평가 PPP 환율로 추정한 1820년 조선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2011년 불변 가격으로 816달러였다. 유럽에서는 철도가 깔리고 증기기관차가 달리던 때였다. 순조가 제외하던 당시 조선의 소득 수준은 일본 1317달러의 60% 남짓했다. 1870년에는 어땠을까? 서양에서는 전기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고종의 조선은 문을 닫아 걸고 있다. 병인양요 1866년을 겪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1868년 후 제국주의로 치달았다. 오랫동안 정체된 조선의 소득 수준 820달러, 일본 1580달러의 절반 남짓했다. 물론 몇 세기 전 GDP는 정밀한 숫자가 아니다. 1911년 이후 통계는 조금 더 믿을 만하다. 구매력 기준으로 일제강점기 우리 소득 수준은 일본의 절반을 밑돌았다. 광복 전후에는 3분의 1에 불과했다. 일본은 패망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미국의 지원으로 가장 먼저 도약했다. 한국 전쟁 후 한일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일본의 5분의 1에 그쳤다. 경제 개발에 나선 한국의 추격전은 눈물겨웠다. 거품이 꺼진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는다. 한국은 환란으로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다시 추격전을 이어간다. 2010년 소득 수준은 일본의 90%에 이르렀다. 그리고 마침내 역전극이 펼쳐진다. 메디슨 프로젝트 통계로는 아직 역전의 순간을 포착하지 못한다. 2011년 달러 가치로 표시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 IMF 추정치를 보자. 한국의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2017년 41,001달러로 일본 4871달러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그 후 조금씩 차이를 벌려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반세기의 분투 끝에 마침내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IMF는 2025년 한국 55,810달러과 일본 50,071달러 간 소득 격차가 10% 넘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 통계 역시 한국이 2017년에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에서 일본을 제쳤음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의 서름을 잊지 못하는 세대와 산업화의 피와 땀을 쏟은 세대의 감회는 남다를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싸운 세대, 세계화와 디지털의 세례를 받은 세대의 감회는 얼마나 다를까? 그러나 아직 감격에 젖을 때가 아니다.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980년대 후반 한때 일본의 1인당 소득은 한국의 6배를 넘어선 적도 있다. IMF가 추정한 지난해 일본의 소득 수준 39,047달러, 은 여전히 한국 36,644달러, 한국은행 잠정치 31,494달러보다 27% 높은 수준이다. IMF는 5년 후에도 그 격차 25%가 그다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전망은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다. 시장 환율은 변동성이 크다. 지난 10년 동안 달러로 표시한 한국의 1인당 GDP는 33% 늘어났다. 일본은 도리어 13% 줄었다. 엔저 탓이 컸다.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는 대규모 통화 살포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 IMF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소득은 2025년에 가서야 아베노믹스 첫 해인 2012년 수준 48,632달러를 회복한다. 수출을 살리려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대외 구매력도 떨어진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화 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그때마다 수출은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그만큼 외국 상품을 비싸게 사야 했다.
우리의 소득이 시장 환율 기준으로도 일본을 제치려면 원화의 지속적인 강세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더 튼튼해져야 가능한 일이다. 2025년까지 IMF의 전망이 맞아떨어지고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가 2020년대 후반에도 전반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고 해보자. 2030년 일본의 소득은 61,194달러에 이를 것이다. 여전히 한국 49,922달러보다 22% 높은 수준이다. 시장 환율 기준으로 한국의 인당 소득이 일본을 제치려면 경제 성장과 원화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야 한다. 몇몇 소국과 자원으로 벼락부자가 된 나라를 제외하면 일본은 20세기에 거의 유일하게 부국 클럽에 진입한 나라다. 우리는 21세기에 부국 클럽의 좁은 문을 열 수 있을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지난해 세계 24위 대만을 포함하면 25위였다. 주요 7개국 지칠 평균 52,834달러, 84% 수준이다. 1980년 20%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숫자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가장 부강한 나라에는 끼지 못한다. 시장 환율 기준으로 한국의 작년 1인당 소득은 세계 26위였다. 지칠 평균 49,561달러, 12%에 그친다. 지칠의 꼴찌인 이탈리아를 제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IMF는 한국을 포함한 39개국을 선진 경제로 분류한다. 우리의 소득 수준은 이 그룹의 평균 46,350달러에 비해서도 34% 낮다. 한국이 확실히 진정한 부국 클럽에 진입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졸보의 나라는 잠시 이 클럽에 들어가더라도 금세 밀려난다. 한 세기 전 아르헨티나의 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은 독일보다 24% 높았다. 지금은 독일의 18%에 불과하다. 가장 부유한 나라도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지킬 수는 없다. 1700년 무역 항공 네덜란드의 1인당 소득은 3,377달러, 2011년 달러 기준이었다. 당시 영국보다 40% 높았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는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이 네덜란드보다 더 부유해졌다. 20세기에는 개척자의 나라, 미국이 지구촌에서 가장 부유했다. 한때 위협적이었지만 갑자기 기세가 꺾이는 나라도 있다. 옛 소련은 정말로 미국을 제칠 기세였다.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탄 폴 새뮤얼슨도 여러 차례 소련의 미국 추월을 예언할 정도였다. 한 세대 전에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였다. 일본 기업들은 제국의 건설자처럼 내달렸다. 하지만 지금 디지털 혁명의 선도자는 미국 기업들이다. 지난 한 세대 내내 중국은 무섭게 성장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부강한 나라의 성세는 하나의 패턴을 보여준다. 질풍노도와 같은 추격자도 일단 선두권에 이르면 느려지는 게 보통이다. 이미 나 있는 길을 내달리는 것보다 새로 길을 열어가는 것은 훨씬 어렵다. 모험을 피하면 뒤처지기 십상이다. 18세기 네덜란드는 작지만 강한 벤처기업과 같았다. 하지만 부자가 되자 모험 정신은 약해졌다. 낮게 열린 과실을 다 따고 난 자본은 영국이라는 신흥 벤처로 몰렸다. 영국이 성숙기에 이르자 미국으로 옮겨갔다. 한국의 성장은 이런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 포효하는 호랑이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외국 언론은 한국을 마령 모호 의일은 호랑이로 묘사한다. 질주하던 한국은 너무 빨리 지쳐버린 것 같다. 맹호의 야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 하나로 도약했다는 자만은 독이 될 것이다. 부자 몸조심하듯 안전이고 성향이 강해지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 정신은 쇠퇴했다. 인구 감소, 데포플레이션화, 역세계화, 데글로리제이션, 부채 축소, 델레버지라는 3D의 충격은 가뜩이나 약해진 성장의 활력을 더 떨어뜨릴 것이다. 성장이 정체되면 모든 정책은 제로섬 게임이 된다. 나눠야 할 파이가 줄어들 때 벌어질 악의 다툼은 끔찍하다. 21세기 한국은 새로운 국부론을 써야 한다. 땀보다 영감이 필요한 시대다. 틀을 깨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앞서 나가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엇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정과 환경의 가치를 생각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의 두뇌 자본을 늘려줄 지식혁명 없이는 부국 클럽에 들어갈 수 없다. 졸보의 성체를 쌓는 대신 지식혁명에 열린 광장에 모여야 한다. 영국과 미국, 일본과 독일은 그 혁명의 성공에 부강한 나라가 됐다. 우리는 지금 그 클럽의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그 좁은 문을 열어젖힐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용어 설명. 구매력 평가 퍼처싱 파워, 페리티 똑같은 햄버거가 한국에서는 4,500원인데
미국에서는 5달러라면 1달러와 900원의 구매력이 같다. 실제 시장 환율이 구매력 평가 환율보다 높은 달러당 1100원이라면 원화는 저평가된 것이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영기입니다.